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등산 개발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유력 후보들이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전남 교육감 선거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점 적용 기준을 놓고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예비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들이 광주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 고려인 마을에 서서히 정착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등산 개발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시장 유력 후보들이 무등산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개발이냐 생태환경 보존이냐를 놓고 매번 갈등이 반복되는 무등산 국립공원. 이번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광주시 대전안 특별위원회는 무등산 활용 방안에 관련해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등산에 전기차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것을 차기 시장에게 제안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원하는 남녀노소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어린애, 외국인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정상에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용섭, 강기정 후보 측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광주시장 시절 여가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혀왔고, 광 후보 측은 드론 택시와 전기차, 수소차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무등산 국립공원을 환경 훼손 없이 활용해야 하고 여론의 입장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유력 후보들이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등산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유지 관리돼야 한다며 무등산 개발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기업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상까지 도로를 뚫고 횡단 열차를 다니게 하기 위한 궤도를 설치해야 되고, 그러나 시민들은 정상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에도 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들은 무등산의 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면서 무등산 개발을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개발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점 적용 기준을 놓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탈당 경력자에게는 25%의 감산이 적용되며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은 대선 기여도에 따라 적용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또 현직 단체장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로 분류되면 20%의 감산을 적용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에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함돼 줄 세우기 공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원 19명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이 5명 포함돼 있고 명단도 비공개되고 있다며 개혁 공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혹평했습니다. 절기 한식인 오늘도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새벽까지만 해도 구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은 점차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맑은 건 좋지만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서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됐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안팎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오늘 출근길 무렵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시도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하지만 정당 공천이 없는 특성상 유권자들이나 정치권 모두 관심이 적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은 저마다 인지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었던 장희국 교육감은 이번에 출마를 못합니다. 그 빈자리를 노리고 6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시들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 시장과 구청장 의원 후보로 누가 공천을 받느냐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외딴 섬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좀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보들은 출마 선언과 선거사무소 개소, SNS와 문자메시지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얼굴과 공약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선거가 채 2달이 남지 않았는데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부동층이 그 반증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 여부와 함께 후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인지도가 당락을 가릴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보도 너무 한정적이고 공약들도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희국 광주교육감 12년은 촌지근절과 혁신교육 등 일부 성과에도 실력 광주 명성이 퇴색했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더욱이 차기 교육감은 학력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교육 위기,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 비전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정가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기환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 행정분과 전문위원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헌식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이 동구의 변화를 시작했던 자신이 지난 4년간 멈춰있는 동구를 다시 뛰게 하겠다며 동구청장 재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 전 동구청장은 디지털 스마트 도시 구축과 공영주차장 확충, 무등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의 공약을 통해 동구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공직선거 후보 추천 신청자에 대한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민주당은 시민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와 연루된 문제에 대해 시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며 제보 내용의 유출을 막고 신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센터는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운영되며 제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공관위에서 공천심사 때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잠긴 화물차 문을 열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초부터 2달 동안 광주와 목포, 여수와 통영 등지를 돌며 화물차 11대의 문을 열고 현금 1,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들이 격리를 끝내고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행 비행기에 가까스로 몸을 실은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 문 나탈리아 씨.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자 6년 동안 운영했던 식당을 포기하고 머나먼 피란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집을 떠난 지 17일 만에 가족들 모두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덕분에 한국료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다 같이 여기 있으니까 정말 기뻐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피난민들이 항공편을 구할 수 있도록 광주 고려인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500만 원 모아서 고려인들한테 조금 도와줬어요.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3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 그리고 고려인 마을 자체 모금 방송을 통해 1억 1천여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고 뜻있는 시민들의 기부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려인들은 한국밖에 바라볼 기회가 없어요.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가 광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돌봐줘요. 이번 주 안에 다른 고려인 29명이 광주 고려인 마을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도착합니다. 미처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지 못한 고려인 100여 명의 입국도 추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침공 사태 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1,000만 달러 이상의 공산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부담하는 해상 운임비의 10%를 바우처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까지 7차례의 손실 보상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여수 지역에서만 2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1, 2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비롯해 희망 회복 자금과 버팀목 플러스, 버팀목 자금, 새희망 자금 등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7차례 정도 손실보상 지원이 시행됐습니다. 지원 유형은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수 지역에서만 줄잡아 2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온라인 조차를 하질 못하고 그 내용도 증빙조차 못하기 때문에 남들은 계속 받다고 하는데 본인은 못 받았다는. 여수시는 이에 따라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 유형에 추가해서 이달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 방법도 읍면 동사무소에서 대면 신청을 받고 1인당 100만 원씩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0억 원의 재원은 최근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남은 15억 원과 재난기금에서 5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이 보완을 하는 부분 처음인데 이제 소상공인 지금 계속 지원이 완전히 이제 완화됐다 해도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서 보완이 돼서 그 부분도 계속 예산이 될 수 있는 한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시책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제는 식목일이었죠. 전국에서 버려지거나 배일 위기에 처했던 나무들을 착실하게 모은 장소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신안 섬마을에서만 15년 동안 200만 그루의 나무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신안 섬을 잇는 천사대교를 향하는 길. 도로가에 동백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길을 내면서 남은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어 가꾼 겁니다. 도로공사하면서 항무지로 버려진 땅인데 동백나무를 활용해서 동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모두 신안군이 한 그루 한 그루씩 10수년간 모아온 동백나무들입니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12,000평 부지에 도로나 건물 공사 현장, 택지 개발 현장 등에서 버려지거나 베어질 나무들을 모아왔습니다. 나무 고아원에서 출발해 나무 병원, 그리고
나무 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15년 동안 신안군이 전국에서 수집하고 기증받은 나무만 210만 그루에 이릅니다. 나무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나무 은행을 이용하면서 조경사업 예산도 70%가량 절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을 짓는 다음 날부터 감가상각이 되는데 나무는 심은 그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걸 심음으로써 사람의 마음도 정화가 되고 베어질 뻔했던 위기를 딛고 새로운 섬 고향을 찾은 나무들은 신안군 도초도 환상의 정원, 임자도 홍매화 정원 등 섬마을 크고 작은 정원에 뿌리를 내리고 싱그러운 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쌀 과잉 생산 물량과 산지 재고 물량을 조속히 시장 격리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산지 쌀 재고량이 1년 전보다 50만 톤가량 많고 정부의 1차 시장 격리 물량이 과잉 생산량에 못 미치면서 최근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수확기에 비해 17,000여 원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명선거 합동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대응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각급 선관위와 시군, 읍면동과 긴밀히 협조하고 유권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하도록 투표소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경비 소방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절기 한식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새벽까지만 해도 구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은 점차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맑은 건 좋지만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서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안팎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오늘 출근길 무렵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 2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곡성도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영상 20도로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아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긴 하겠지만 아주 적은 양의 비가 지나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긴 어렵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